저희 제작진이 누굽니까? 과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야. 자, 먼저 보실까요? 네? 오! 나보다 형님 많네. 아니, 이때가 20대라고요? 20대. 아, 진짜요? 네, 20대 사진입니다. 20대 한 후반쯤 될 때 사진입니다. 왼쪽은 약간 먹을 텐데 성시경 씨 같은 느낌이 있고. 좀 닮으셨다. 어머. 아니 이 정도면 다이어트 플러스 좀 의학적인 힘을 빌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실은 통통했었죠. 네. 저때 좀 힘들었었을 때라서 굉장히 좀 절했습니다. 항상 부어 있었는데요. 언제쯤이에요? 제가 이제 흉배과 이제 전공의 때 한 2, 3년 차, 1, 2년 차 이제 요때 굉장히 좀 항상 집에 못 갔을 때였는데요. 그럴 때구나. 네, 이때는 전공의 때라서 계속 이제 바쁘니까 그래도 살이 좀 빠졌었어요. 빠졌을 때 한 97kg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본과 이제 의대생 때는 제일 많이 이제 나갔을 때가 한 체중계 올라갔을 때 11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110kg? 네, 110kg 상상이 안 넘어가니까 돼. 그때부터는 이제 체중계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데 문제는 옷 사이즈는 점점 커지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마 120kg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일단 안 되는데 된다. 그러면요. 박사님 혹시 지금 현재 몸무게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해. 그러게요. 네, 현재 몸무게는요. 제가 키가 18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체중은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니까 78kg 정도 나왔어요. 대박! 78이요? 184인데? 네. 그래서 아마 가장 몸무게 많이 나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약 한 40kg 정도 감량에 성공했죠. 이야, 40kg요? 40kg면 초등학생 아이 하나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네. 일주일 전에 한 체성분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 완벽하다. 지금 아, 한번 이분 보시죠. 확실한 분이네요. 네. 체중 그때도 78kg 정도. 진짜 맞아. 체지방률 9라고요? 9%? 네, 9% 정도. 와, 운동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유성민 선수 지금 체지방 어느 정도 나오시죠?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선수 때보다 좀 체중이 좀 많이 부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24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이네요. 제가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단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나 제일 좋아했던 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끊죠, 못 끊죠. 제가 예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먹었거든요. 네. 대신 단 음료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제일 좋아했던 음료가 바로 또 아이스 초코였거든요. 식후에 하루에 2~3잔은 아이스 초코를 먹었고요. 네. 콜라는 항상 달고 살았고 이 달달한 음료수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라면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했죠. 실제 우리가 이제 살을 찌우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잉여당, 에너지로 쓰고 남은 이 당인데요. 혈액 속에 이런 잉여당이 체지방으로 축적되면서 살이 찌는 건데요. 결국에는 당을 최대한 적게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게 다이어트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요요 없는 다이어트, 체지방과 혈당 잡아야 성공한다. 대학생 때는 제가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체중이 점점점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피자, 치킨처럼 짜고 단 음식은 기본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중국 음식이었어요. 기름진 음식도 먹어줘야죠. 제가 정말 이 한창 잘 먹을 때 그 중국집 배달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탕수육 기본이고 짜장면이 양이 작아요. 쟁반 짜장을 시킵니다. 쟁반 짜장에 탕수육. 거기에다 또 짬뽕은 또 맛을 봐요. 얼큰하게. 이게 또 국물을 맛을 봐야 그렇지. 되잖아요. 조금 올려줘야 그러면 되거든요. 콜라를 서비스로 준다고. 진짜? 콜라를 얼음에 타가지고 딱 마시면 그게 벌써 이제 끝나는 거야. 거기다 군만두 오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많이 시키면 또 준다고. 무조건 서비스로 근데 온단 어떻게 말이에요.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저도 사실 중국집에 혼자 있을 때 시킬 때도 무조건 세트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세트는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게 꾸준하게 많이 단고 짠 음식을 먹었던 게 원인이지 않았을까 맞잖아. 싶습니다. 여러분들 살이 찌면 뭐가 제일 불편한지 아실까요? 일단은 배가 접히니까 옷 입을 때 너무 불편해요. 나도. 안 팬츠 잠글 때. 네,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제가 사실 20대
사실 중반 때 계속 이제 체중이 늘었었거든요. 네네. 사실 젊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네. 새벽에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하루 정도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네. 네. 일주일 넘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왜? 나 왜 이제 그러지? 진짜 큰일이 났다. 네. 큰 병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해서 진짜 병원에 갔거든요. 거의 토할 정도로 예. 기침을 몇 분간 지속하니까요. 진짜요? 큰 병이 난 줄 알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사실 진단이 됐어요. 어머나. 이게 위산이 역류하다 보니까 위산이 역류해서 우리 몸에 이제 목에 있는 후두를 자극하면서 기침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랬구나. 우리가 비만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류성 식도염과 후두염인데요. 이게 이제 밥을 먹고 계속 바로 눕거나 기름진 뭐 야식을 먹거나 탄산음료들을 자주 먹다 보면 이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목 뒤쪽에 이제 식도가 있고 앞쪽에 후두가 위치하게 되는데 네. 이제 식도에 있는 위에 있는 위산이 역류해서 후두를 자극하면서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원인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역류성 후두염이 있다고 하면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궤양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하죠.